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축구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파넨카 킥을 따라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파넨카 킥은 체코의 안토닌 파넨카가 1976년 유로 결승전에서 최초로 선보인 PK 상황에서의 로빙슛을 말합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피를로 선수가 이 킥을 즐겨 사용했었죠. 피를로 선수가 가볍게 툭 찍어차서 상대 골키퍼를 농락시키는 장면을 보면 정말 경외심이 들 정도로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파넨카 킥이 볼에 대한 감각뿐만 아니라 연기력도 중요하고 정말 쉬운 기술이 아니죠. 그런데 한국에서도 미스터 파넨카로 불리며 파넨카 킥을 사용했다가 천당과 지옥을 오간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윤승원, 1995년생으로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측면 윙어를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원래는 이름이 윤현호였던 윤승원은 어릴 때부터 유망주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음에도 경신중학교의 주전 선수로서 2009 금강대기 중학교 축구대회 우승을 이끌었고 뛰어난 활약을 인정받아 2011년 FC 서울 산하의 동북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동북고등학교에서도 뛰어난 활약으로 2011 시즌 17경기 출전 2골을 기록했으며 2011년 대한민국 U17 대표팀에 차출되어 도요타 국제청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하면서 대표팀 경력도 쌓는 정말 순조로운 성장세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2012 시즌에는 황신영과 심재혁 등에게 밀리면서 시즌 2경기 출전에 그치는 등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2013 시즌에는 동북고등학교의 FC서울 유스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오산고등학교로 진학하였고 윤승원은 3학년 선수로서 오산고등학교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으면서 2013 시즌 14경기 출전 7골 1도움을 기록했고 친구들인 심재혁, 황현수와 함께 FC서울 유스의 황금기를 이끕니다. 윤승원은 특유의 부드러운 터치와 기술들로 주목받는 선수로 이름을 날렸고 오산고 베르바토프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포텐을 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고교리그에서의 우수한 활약에 FC서울에서는 윤현호를 프로팀으로 콜업하게 되죠. 2014년 당시 FC서울은 하현성으로 불리는 최악의 공격 라인으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었는데 윤현호는 고교리그에서의 우수한 활약과 프로 입단이라는 어린 선수로서 훌륭한 행보를 보였기에 U19 대표팀에도 차출되긴 했으나 FC서울에서는 이상하게도 공격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가 없었음에도 윤승원에게는 단 한 번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용수 감독과 불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유력한 이유입니다. 결국 2014 시즌 단 한 경기도 K리그에서 활약하지 못한 윤현호는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프로에서 맹활약 중인 서명원이나 대학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김건희 등에게 밀렸고 결국 AFC U19 챔피언십 엔트리에는 탈락하게 되죠. 결국 윤현호는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 2014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김해시청으로 임대를 떠났고 후반기 8경기에 출전, 경주 한수원을 상대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파넨카 킥으로 한 골을 뽑아내는 활약을 펼치게 되죠. 하지만 2015년 최용수 감독은 돌아온 윤현호에게 단 한 게임도 기회를 주지 않았고 당시 R리그도 없었기 때문에 윤현호에게는 무의미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당시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윤승원은 2015년 윤현호에서 윤승원으로 개명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시즌 중반 최용수 감독이 중국 슈퍼리그 장수로 떠나게 되면서 마침내 황선홍 감독 밑에서 K리그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K리그 38라운드 전북현대와의 K리그 우승을 놓고 싸운 사실상의 결승전에서 깜짝 선발 출전하면서 신인에게는 다소 혹독한 데뷔전이었으나 윤승원 특유의 대범하면서도 유연한 플레이는 잘 발휘가 되면서 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황선홍 감독은 윤승원의 준수한 활약에 수원과의 2016년 FA컵 결승전에서도 기회를 줬고 결국 경기 종료 직전 극장 헤딩 동점골을 장렬시키면서 임팩트를 남깁니다.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죠. 이제 프로에서 두 번째 경기에 불과했던 윤승원은 승부차기 키커로 나섰고 결승전이라는 큰 무대에서 파넨카 킥을 성공시키면서 일약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시즌 총 2경기 출전이었지만 강한 임팩트를 남긴 2016년을 보낸 윤승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황선홍 감독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경쟁자인 박주영이 건재하고 윤일록이 이전보다 절정의 기량을 선보였으며 동포지션에 이상호가 영입되는 등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2017 시즌 17경기 출전 3골 2도움이라는 훌륭한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 22살의 유망주로서는 나름대로 좋은 활약이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탯을 떠나서 기복이 있긴 했지만 윤승원 특유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번뜩이는 스킬들은 한 번씩 반짝이는 그의 재능을 엿볼 수 있었죠. 결국 리그에서의 좋은 활약을 통해 대한민국 U23 대표팀 김봉길 감독의 선택을 받았고 AFC U23 챔피언십에 등번호 10번을 달고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그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죠. 1차전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베트남 메시 꽝아이의 슈팅에 선제골을 허용했고 조영욱이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승부는 원점이 되었습니다. 이어 이근호가 PK를 얻어내면서 대표팀 10번인 윤승원이 키커로 나서게 되죠. 윤승원은 이 상황에서 불과 1년 전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던 파넨카 킥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윤승원의 킥은 베트남 키퍼 VTN 중에게 허무하게 막혔고
축구 팬들에게 윤승원이 겉멋이 든 선수라는 이미지를 심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후 이근호의 결승골에 어시스트를 하면서 2대1 승리로 경기를 마치긴 했지만 윤승원에 대한 비난 여론은 멈추지 않았죠. 특히나 김봉길호는 대회 내내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였고 윤승원은 템포를 잡아먹는 특유의 느린 템포 때문에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결국 대한민국 대표팀은 4강에서 우즈베키스탄에게 4대1이라는 스코어로 참패를 당했고 김봉길 감독은 감독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윤승원도 김학범 감독으로 바뀐 이후 대표팀의 부름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죠. 2018 시즌 FC서울 감독 황선홍은 핵심 선수들이자 팬들에게 사랑받는 선수들인 대안, 오스마르, 윤일록을 팀에서 내보내고 팀의 정신적 지주인 박주영을 전력에서 배제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시도했고 그 결과는 FC서울 창단 이후 처음으로 11위라는 최악의 성적으로 2부 리그 강등 플레이오프까지 떨어졌죠. 윤승원 역시 최악의 팀 상황 속에서 파넨카킥의 여파가 컸는지 부진에 부진을 거듭하면서 10경기 출전 공격 포인트 0으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윤승원 선수의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설상가상으로 자신에게 그나마 많은 기회를 제공했던 황선홍 감독이 성적 부진을 책임지고 사퇴, 과거 자신을 완전히 외면했던 최용수 감독이 재부임하게 되면서 윤승원은 다시 전력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맙니다. 2019 시즌 K리그에서 단 한 번도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K리그 2군 리그인 R리그에만 간간히 경기에 출전하면서 12경기 출전 4골 3도움을 기록. 2군 리그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활약을 펼쳤지만 24살 한창 경기를 뛰면서 폼을 올려야 하는 윤승원에게 1군에서의 제외는 너무나도 가혹한 상황이었고 결국 그는 2020 시즌 상주 상무에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윤승원은 상주 상무 입단을 최종 탈락하게 되었고 2020년 1월 자신을 중용했던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0 시즌 윤승원은 안드레 루이스, 박용지 등 쟁쟁한 경쟁자들에게 밀려 조커로서 경기에 간간히 나오면서 2부 리그에서 시즌 7경기 출전 2골을 기록 중이며 단 한 경기도 나서지 못했던 지난 시즌을 생각하면 훨씬 나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곧 직면할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상주 상무에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분발해야 하는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넨카킥으로 명함이 엇갈렸던 윤승원은 현재 선수 생활 기로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꾸준한 출전을 통해 경기 감각만 올라온다면 윤승원 선수 특유의 테크니컬한 플레이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